중요한 거는 작품은 좀 많아야 돼요. 맞아. 포트폴리오 낼 만한 정도의 개수는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3-4개 가지고 이제 어디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본다기보다도 적어도 10작품 이상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들이밀어야 이제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의 스타일을 판단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작가 노트는 정말 잘 쓰셔야 되고 중요하고. 정말. 그리고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갤러리 그 전시 하시거나 하실 때도 그 갤러리에서 가장 원하는 제가 이제 미술을 오래 해보니까 알겠어요. 제일 원하는 작가는 어쨌든 좋은 작품을 하는 맞아요. 작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벌이나 뭐 작품 네. 뭐 인맥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작품을 하는 작가를 찾아요. 그리고 좋은 작품은 알아봐요. 사실. 그래서 막 나는 인맥도 없고 나는 미대도 안 나왔고 그런 거보다 여러분 작품을 좋은 작품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가 선생님이 그 학생분들 상담하시고 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전공 콤플렉스라고 하나? 이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게, 비전공자 입장에서 전공자는 되게 어리고 젊은 날에 좋아하는 것에 완전 몰두해서 투자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림에 뭔가 다 걸고 싶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올인한다. 늦었으니까 시작이 늦었으니까 올인해야 된다. 모든 건 일단 다 뒤로 미루고 제쳐두고 그림부터 일단 해야겠다. 그리고 그림으로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 혹은 성공이 안 되더라도 난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근데 되게 위험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저는 사실 그거는 되게 젊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열정도 있고 젊은 생각인데 사실 사회생활을 하셨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허황된 느낌도 있다는 거는 아실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현실성은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저는 경험자잖아요. 사회생활 안 했었나요? 했잖아요. 제가 20대 후반에 화실에 와가지고 그때 화실에서 가능성을 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화실로 가고 싶다. 그때 선생님들 다 말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승희 선생님이 아직은 그렇게 같이 하는 걸 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이면은 그런 선택을 안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또 느끼고 있잖아요. 같이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힘들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집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물감이나 캔버스를 정말 펑펑 살 수 있어. 재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심지어 작업실도 정말 번지르르하게 잘 갖추고, 그리고 이제 진짜 저 본인의 역량만 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하시라고 이렇게 뭐 별말 안 하죠. 그냥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서 해라. 아니 그거는 진짜 그냥 네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아니 그거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정말 이제 생계가 달린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거와 또 플러스해서 이제 정말 그림을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허리가 휘거든요, 사실. 캔버스 사는데도 정말 비싸고, 그러니까 진짜 연습용 캔버스가 아니라 진짜 실물 그런 작품용 캔버스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비싸고, 물감도 정말 유화물감도 되게 비싸고, 그리고 이제 재료 그 물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보조제라던가 뭔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것들이 또 액자도 만들어야 되면은 프레임 만들어야 프레임도 결코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혼신을 다 쏟아서 그 작품이 또 잘 팔리면은 괜찮지만 작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네. 격으로 이제 계속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다가 올인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회사에서도 그림만 생각하고 있는 제가 저를 보니까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고민을 하게 아.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네네. 나는 내 몸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네. 하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감을 정말 많이 좀 느끼면서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그런 네. 정말 올인을 하고 싶다. 정말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림만 그리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실의 벽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 그래 그래도 내가 그 물감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경제적인 부분들은 좀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전업 작가분들은 이제 또 다른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동시에 들긴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건데 네. 저는 전업 작가의 경우에는 또 네. 그림을 팔아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압박감이 좀 많이 클 것 자기가 같아서 원하는 그림을 네. 그리기가 되게 어려운 네. 또 네. 실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또 딜레마에 빠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생계가 그분들은 이제 당장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그 쇼 아트 쇼나 뭐 이런 네. 아트 페어나 이런 거 나갈 때도 다 그냥 같이 물론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갤러리에서 모시고 가시겠지만 이제 자기가 자기를 홍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어느 정도 비용을 이렇게 들여야 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결코 정말 올인하는 거는 현명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렇게 단체전 했었던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작가님들도 본업이 그러니까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직업이 또 다른 직업이 이렇게 있으시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래도 조금 무리하지 않는 선까지는 그래도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수희 선생님 저요? 네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는 정말 진지하다면은 포기하고 노선을 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예, 편이었는데 그때 선생님들도 굉장히 말리셨고 그 다른 미술을 하고 싶으셨던 분이 어렸을 때 겪는 거를 제가 20대 후반에 겪었거든요. 미술을 하고 싶은데요, 얼마 차이 안 엄마 아빠 어린 분들 그 20대 극초반이랑 20대 후반이랑 그렇게 차이는 아니 그 전공을 선택할 때는 중학교 때 하는 거 약간 아니에요? 느낌은 아유 그래도 어렵네.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 중학교 때 네, 미술을 하고 싶다 아, 하는데 부모님이 아. 반대해서 안 했다가 지금 시작하시는 거라든가 저처럼 좀 늦게 20대 후반에 그 관심이 생겨서 저도 말씀은 드려봤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미술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로 반대가 심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네, 굉장히 심하셨었는데 아 그럼 저도 반대했어요. 네. 저 굉장히 선생님도 반대했어요. 반대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현실감 없게 생각하는 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병행을 그 뒤로는 계속 했었던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회사에 오히려 뭔가 미술 전공이나 이런 걸 했다가 회사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 전공을 했더라도 그 초반에 좋은 선택을 했더라도 포기를 하는 거나 늦게 전에 못했던 거를 늦게 하는 거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지금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좀 절박하다는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그 미술 전공하셨는데 이제 사회로 나가셔야 되면은 작품으로 승부해야 되고 뭔가 외줄타기 하는 그런 좀 느낌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어쨌든 작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절박하고 굉장히 우울함에 빠져요. 왜냐면은 먹고 살 것도 없고 맞아요. 그림만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27살을 8살 이럴 때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나왔으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이때인데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당장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작업실은 있어야 되고 맞아요. 작품은 막 100호짜리 막 엄청 쌓여 있고 개인전은 또 했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근데 또 개인전 한 번 했다고 또 전시를 또 그룹전을 막 맞아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또 나중에 그 페이를 받는 전시를 하는 거는 되게 더 이후에 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게 되게 뭐 그리고 진짜. 그게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절박했는데 20대 후반에 저는 이제 미술 교육 쪽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쪽이 많이 잘 맞았고 제가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미술 전공자분들이 다 작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다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의 위안? 그런 것도 좀 맞아. 받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 게 쉬운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뭐 다른 분들 뵈면서 네. 쉽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낫고 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각자 또 고민이 다 달리 있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막 되게 좋은 거거나 되게 나쁜 거는 또 맞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근데 그런 삶에 대한 나의 어떤 태도, 관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이제 작품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술 작품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걸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런 네.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정식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작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분들을 뭐 욕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존경스럽고 네. 그런 그 어려운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이제 정말 본인들의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뭐 우리한테 이제 관심을 뭐 가지실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진지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비전공자라고 네. 뭐 해서 뭐 화실 그냥 오래 다녀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왔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작품에 대한 뭐 진지함이 없거나 네. 뭐 그분들에 비해서 막 뭐 기술적으로 사실 그런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에 대한 태도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이 열정, 태도 이런 그런 거. 부분들이 그분들보다 이렇게 네. 적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럼요. 사실 안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편견 부분이 없이 있어요. 좀 네. 받아들여 주셨으면 네. 좋겠다. 네. 생각.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입지를 뺏으려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혀 아니고 그냥 이제 정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또 있다고 하시면은 너무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하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각자 사람들은 뭐 생각이 다른 거니까 하지만 뭐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또 네. 이제 작품을 어떤 편견 없는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약간 이제 비전공자가 그렸다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아까도 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좋은 작품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림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기보다도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고민, 뭐 인격적인 수양, 그러니까 그런 수양의 길, 뭐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처음에는 좀 정신 수양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정신 수양을 또 어떻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좀 되게 철학적인 어떤 공부라는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네. 이게 뭐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책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많지만 그림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어떤 공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림을 위해서, 작품을 위해서 저는 책을 요새 좀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라던가 생각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공부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작품에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어쨌건 내가 말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풍부하게 하려면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냥 어떤 나의 마음에 대한 치유 이런 걸로 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거를 치유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치유라기보다는 고민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 고통이죠, 자신에 고통. 대한 어떤 성찰? 맞아요. 그런 거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좀 네, 있어요. 네. 저는. 뭐 그런 작품 하시잖아요. 작품을 할 때 그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처음부터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시작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작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전하는 거가 좀 신기한 입장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작품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하는 것보다는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제가 그것도 그것도 담는 거인 맞아요. 것 같아요.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네. 그런 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품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고찰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 담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담긴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그리기 시작하게 계시는 됐던 것 같아요. 굳이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의미를 두지는 않더라도 네. 그리고 그렇게 행위적으로 예술하시는 그런 현대미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종이를 말면서 이렇게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를 두고 뭐 철학적인 의미를 담기도 하시고 막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추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이해는 하게 됐어요. 네, 약간 그런 행위, 담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구상이라는 걸 어쨌건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하기 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어떤 거를 그려야 되며 어떤 구도로 그려야 되며 뭘 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좀 저랑 작업 스타일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은 작업을 하고 그 선생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작업을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작업을 하시는 분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상태이거든요. 제 작품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지금 유나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아니 저도 유나님이랑은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작업하기 전에 생각하는 한때도 있었지만 일단 시작이 되면 시작된 거에서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었을까 라는 거에서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내가 담으려고 하는 것보다 저는
나는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음.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면서 좀 찾는 것 같아요. 그 철학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이거를 남들에게 내가 뭐 치유를 주고 싶다라는 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서 내 작품을 보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려면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했던 시기가 있었고 네. 그런데 나중에 돼서는 어떤 거를 그냥 내가 그리고 싶어서 시작을 그냥 한 작품을 시작을 해서 제가 왜 얘기하고 있죠? 또 근데 그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한 같아요. 작품으로 시작해서 그거를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었을까를 찾아가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게 여러 작품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큰 주제가 제가 그게 실마리가 돼서 이제 찾게 되는 것 같은 생각. 저는 지금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작가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왜냐면 다들 각자의 그런 작업 스타일이 있는 거고 네. 또 다들 그런 작품에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다 다를 거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다른 아. 분들은 어떻게 작업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네.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작품에 담아냈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즐거워요. 그래요? 네. 저는 또 이제 네. 두 분을 인터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제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알고 네, 싶어 하시는 그런 얘기일 것 생각이, 같아요. 네. 뭐 저는 그런 편이고 네. 시작한 작품 안에서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화두를 찾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게 뭐 작품을 뭐 단편적으로 한 작품만 할 때는 그러니까 네. 제가 개인전을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요새는 사실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하느라고 작품을 막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데 가끔씩 한두 점씩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요 작품 하나에서 똑같이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품이 하나던 여러 개던 그 하는 거는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전을 할 때는 개인전 하나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 작품만 할 때는 한 작품 그거 자체가 개인전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재미가 없을까?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제 머릿속을 좀 꽉 채우고 있는 게 로잉이라고 새로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스타일이거든요. 시작하실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제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들으면서 저는 지금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두 분이 이제 철학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괴리감이 힘들다 이 생각을 조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잠깐. 지금 이제 기초생들을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나도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다른 거를 고민을 하고 계셔서 제가 뭔가 기술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재미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런 즐거움은 물론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좀 관심이 그건 너무 욕심일 것 같고 너무 깊은 그런 느낌이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사실 그 정규 수업 맨 처음에 수업 들어갈 때도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거 흉내를 낼 때는 잘 못 느끼던 약간 선생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조금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되게 무서우세요? 근데 되게 저는 좋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되게 설렘도 있고 떨림도 있고
그러겠다 정말.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첫 특강이 저도 드로잉 워크샵이었는데 네. 드로잉 워크샵이었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개강할 때 되게 떨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1기 할 때 되게 조기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조기 무서운 게. 마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오픈한 지 그 모집 공지한 지 거의 한 4, 5일 만에 했던 마감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 수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에 빠져서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지금 수업 준비하면서 저 두 번째 했던 작품이 되게 생각이 나는데 설심화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때 제 감정에 취해서 하거나 이런 즐거운 느낌으로 하지 뭘 전하고 싶은 그림은 그 설심화를 그렸을 때 처음이었거든요. 그 눈 내리는 풍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작업을 했을 때가 처음인데 지금 수업을 앞두고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근데 막상 수업하면은 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정신도 없고 그다음에 즐겁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어쨌든 그림을 좋아하고 싶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 적어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림이 싫어지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진짜 그런 있어요. 거는 되게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용기로 이렇게 다가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용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내 이 캔버스를 마주할 용기는 있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쳐 주거나 뭐 뭔가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항상 이렇게 그 작가방 끝날 때쯤에 들었던 얘기가 이제 유나도 좀 그 사람들 사람들 가르치는 거를 해보는 건 그런 과정을 또 해보는 건 어떻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저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제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부분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수업을 앞두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건 나중에 자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자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작품으로 전달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작품 수도 적고 제가 작품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좀 모호했어요. 별로 욕망이 별로 T신가? T예요. 다시금 나오는 MBTI. 그랬었는데 그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평소에 되게 열심히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뭔가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 그게 하고 싶은 게 다른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적인 거가 제 생각에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그런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그래서 책을 쓰는 거고 그래서 수업을 만들 때 그 어떤 커리큘럼을 짜거나 어떤 순서로 가르쳐 드렸을 때 효율적이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즐거움을 더 느끼고 거기에서 그거를 실행에 옮겼을 때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요번에는 내가 잘 계획을 짰구나 뭐 이런 걸 좀 느낀다든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잠깐 애들을 이제
교과목으로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 학원에서. 네네. 근데 그때도 그냥 저는 사실 뭔가를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즐거움을 네. 느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런 지식을 이렇게 조금 키워줬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수업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네. 저는 약간 거기서 이제 나는 강사의 자격은 없다. 선생님의 자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가르쳐 드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 좀 느낀 게 네. 저는 굳이 말하자면 극티거든요. 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한 편이고 느낌이나 이런 거에선 좀 약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재밌어 하는데 제가 재밌어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드리면 재미를 없어 하세요. 어떻게 제가 막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하면은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약간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제가 난 되게 재밌는데 이 재미를 전달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제가 안 썼던 부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처음 안 썼던 부분이 뭐예요? 느낌 쪽에. 느낌. 그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 방식으로는 되게 재밌게 가르쳐 드릴 수 있거든요. 막 이거는 사람이 인지와 시각이 달라서 이런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안 될 것 같아요. 저 윤승희 선생님한테 못 배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접근하면은 도망갈 거라고 제 커리큘럼 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그림을 재밌어 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진짜 그 피드백을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게 재밌는데 이게 재미없다고 하면 난 어떻게 재밌게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되나 했는데 저는 저한테는 많이 중요하지가 않아서 되게 소홀하게 생각했던 느낌이나 감각의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이라는 거를 약간 깨달음을 네. 얻으셨네요. 그러면서 다시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됐죠. 그때 나는 느낌이 어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게 되죠. 제가 초반에 설명을 되게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거 안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도 안 그러려 노력합니다. 언젠가는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시겠죠. 네. 네. 엄청 길게 했죠. 네. 와. 네. 엄청 긴 시간 동안. 네. 저희 뭐 거의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많은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최대한 편집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안 하는 방향이요? 거의 3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내용들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그냥 수다 같은데요. 인터뷰도 아니에요. 저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네. 오늘을 수다 토크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뭘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네, 즐겁고 유익한 대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